말이 긴데요, 저게. 이상한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슨 외계인, 일본과 외계인이 왜 같이 나온 건지 모르지만 오늘 신당 관계자가 저 얘기를 꺼냈어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는데 이럴 때는 일본과도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꺼내놉니다. 자, 요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개혁신당 공동대표죠, 이준석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건건이 부딪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설전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설전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적 그런 관심 사안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날카롭던 법리가 무뎌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잘하시던 한동훈 위원장께서 안 하시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단순한 양주우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서 양주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어그로 끌어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말 또 하는 분들은 워낙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억울하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방금 확인했던 영상은 이준석 대표가 먼저 성공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인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에서 배지를 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생각이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생각이 디테일이 다른 게 아니라 지향점과 정체성이 다른 거죠. 일종의 영주권 얻기 위한 위장결혼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보통 어떤 정당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정당에 큰일이 있으면은 하루 정도는 고운말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상례인데 어제 저희 개혁신당의 첫 최고위가 진행되고 나서 그때 한동훈 위원장께서 개혁신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위장결혼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개혁신당은 위장결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국공합작을 했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상황에 대해서 국공합작. 그럼 국은 누구, 공은 누가 되는 거죠, 이게? 일단 비유를 했는데, 그리고요, 윤석 대표가 오늘 개혁신당의 지금 상황과 관해서 여러 가지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비판도 받고 지지자들의 어떤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뭔가 비유를 좀 하나 더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 노회찬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로 개혁신당 연합을 설명하겠습니다. 평소에 한국과 일본이 싸우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운명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생산성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서 연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일본 얘기를 꺼내면서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이런 비유를 한 거래요. 보면은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면요. 요거 윤주진 대표, 김성환 평론가 요거를 좀 잘 봐주세요. 일단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해요. 이유 불문. 통합 과정에서 심력 끼쳤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일단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글들을 올렸어요. 메일로 발송. 다음 하나 더 보죠. 이걸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인용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이 싸우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 말을 줄이면 외계인 앞에선 일본과도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자, 윤주진 대표. 예. 이준석 대표가 비유한 외계인과 일본은 각각 누구 또는 어떤 그룹을 말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계인은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외계인의 두 부류가 있어요? 예, 제일 무서운 외계인은 윤석열 대통령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약간 이재명 대표 쪽을 좀 끼워 넣은 거겠죠. 이재명 대표도 외계인 부류로 들어가는 겁니까? 저기서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이 제3지대 합당을 정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뭐 이제 아무래도 일본은 이제 같이 이번에 합친 이낙연 대표 측의 그런 이제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 그룹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잘못 짚은 것 같은 게 과연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그 2030 세대와 개혁신당 과거 개혁신당의 지지자들은 누구를 외계인으로 생각할까? 좀 이준석 대표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좀 더 이낙연 대표 측 인사들이 더 외계인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지층 이탈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그럼 거기서 말한 외계인이라는 거는 너무나 낯선 존재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예상한 것과 달리 지금 개혁신당으로 갔던 그 표심이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으로 회귀할 것이 두렵다 보니까 예. 다시 과거에 본인이 썼던 전매 특허죠. 양두구육을 다시 꺼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 이것은 결국은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고 갔던 예. 그 보수층의 지지층들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뺏기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초조함의 어떤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조급함이라고 했는데 유준희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초조함이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자, 김성환 평론가는 이준석 대표가 말한 외계인과 일본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 이름 나와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외계인은 윤석열 대통령일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웠잖아요. 자기를 당에서 축출한 대상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아까 양두구육 표현 나왔을 때도 그때도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고 양두구육 표현을 썼을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묶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예. 일종의 복선을 깔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외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면 일본과 힘을 합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선명 야당을 지향합니다라고 예. 얘기했어요. 선명 야당. 그러니까 어느 여도 야도 아닌 또 다른 야당이 아니라 선명 야당을 지향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여당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야당이니까 여당하고 싸야 된다. 그럼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여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야야끼리 힘을 합치는 거다. 그걸 국공합작에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파가 있던가 아니면 누구랑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일본에 비유한 거는 본인이 손을 잡은 본인은 뺀 세 개 정치 그렇죠. 세력. 예, 여기에 자기하고 비유한 함께 겁니까? 하지 않은 자기는 이제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사람이니까요. 예. 여당으로서 봤을 때 일본이라고 취급했던 일종의 야당이죠. 야당의 제 세력들이나 여당에서 뛰쳐나온 사람이나 누구든 예. 그 지향하는 바하고 상관없이 나는 선명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와도 손잡겠다 이런 뜻을 좀 밝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한 게요. 이 외계인 일본에 비유한 이 표현이 사실은 본인이 이 합당 전에 본인을 지지했던 옛 개혁신당을 만들었을 때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 향해서 지금 뭔가 호소하고 설득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지지자들이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아까 그래가지고 지지자들이 볼 때는 외계인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이 얘기도 질문답이 있었잖아요. 예. 전 류호정 의원 같은데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사실 지금 했어요. 류호정 의원이 사실 개혁신당에 합류했잖아요, 네, 지금. 합류한 것 때문에 사실 개혁신당이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오. 탈당 서가 한 몇백 동이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을 예. 정도잖아요. 류호정 의원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태도나 이게 이준석 대표가 가던 길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건데 예. 그런 지지자들을 좀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이런 얘기를 좀 꺼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하겠습니까? 좀 지지자분들한테. 글쎄요.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보여주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은 불가피하게 합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그냥 독주를 했으면 좋겠다. 가서 아주 선명하게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를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내주길 바라는 지지자들의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게 안 된다는 것 정도는 거기까지는 이해해. 그렇지만 이준석 가치를 다 버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 탈당파나 다른 두 세력하고 합쳐갈 때 예를 들어서 유호정 의원이 이전에 했던 발언들을 막 거침없이 또 쏟아낸다. 다시 한다면? 그러면 이제 지지자들이 내부 분란이 생기거나 민주당의 가치를 그냥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때 분란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겠죠.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과거서부터 지지했던 분들의 지지가 요즘에 영 아니다.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도대체 왜 합당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당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런 지적을 지금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과한다는 얘기부터 이준석 대표가 한 건데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 논란과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개혁신당, 새로 출범한 이 합당한 개혁신당의 당색이 오렌지색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선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방송에서 당명과 당색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당명은 변함없이 개혁신당이고 저희의 당색은 오렌지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렌지색이라고 정했잖아요. 근데 왜 오렌지색이냐고 관련된 질문이 나오고 다불안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윤석 대변인. 오늘요, 이 개혁신당 오늘 첫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낙연 신당, 앞서서 이낙연 신당이 새로운 미래거든요. 그 새로운 미래 출신 당직자가 새로운 미래 색깔이 원래 남색입니다. 지금 보시면 남색이거든요. 새로운 미래가. 그러더니 이 남색을 이 오렌지색하고 좀 섞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렌지색과 남색이 섞이면 이게 무슨 색이 되는 겁니까? 검정색이 되겠죠. 이런 일까지 오늘 있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새로 만든 개혁신당, 이 개혁신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이런 것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당색 가지고도. 그렇죠.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색깔 가지고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사실 오렌지색과 예를 들어서 뭐 주황색, 약간 뭐 붉은색 계통이면 비슷하다고 하는데 남색과 오렌지색은 완전히 상반된 색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당의 색깔이 빨간색인데 예. 빨간색이 좀 가까운 색이 오렌지색이라고 보면 예. 민주당의 색깔 파란색입니다. 거기에 가까운 색이 남색이잖아요. 아. 그렇게 보면은 이게 합쳐질 수 있냐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색깔로도. 이준석 대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는데 분명히 보수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탈당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렇죠. 지금 개혁신당 자꾸 그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보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선명한 야당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 당이 지금 보수당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따랐던 핵심 지지층조차 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 당이 과연 국공합작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명분 또는 그런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혁신당의 과제잖아요. 이런 걸 좀 말끔하게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큰 과제, 바로 현역 국회의원 영입입니다. 영입 부분이요. 어제도 최근에 계속 어떤 분이 영입 대상이다, 접촉했다, 안 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도 하나 더 나왔네요. 한 분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서른 의원입니다. 서른 의원은 뭐 정치권에서는 다 아시죠? 이낙연계로 통하는 대표적인 중진 의원. 근데 개혁신당에서 영입 타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언론에 이렇게 좀 밝혔는데 연락이 계속 왔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민주당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네요, 공천이. 그러면 입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과거 서른 의원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이낙연 대표와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지는 발언. 반면에 이재명 대표하고는 대척에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발언. 이런 발언들을 과거에 많이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분열이 일어난다는 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친 이재명, 반 이재명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걸 그냥 두면은 당이 심각한 혼란에 빠진다. 그걸 막아야 될 것 아니냐. 저는 한국 정치에서 이낙연이라는 이 이름 석자는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이낙연계로 통하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합류한 개혁신당에 같이 가는 거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보시죠.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지만 당시에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어요. 그 시절에. 2019년이요. 꽤 됐습니다, 몇 년. 당시에는요, 서른 의원을 좋게 평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남겼죠. 서른, 20대 불만 희화화한다. 20대의 요구 짓밟을 거면 정권을 내려놓으시라. 당시에는 집권당 소속이었잖아요. 굉장히 비판을 했던 대상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지금은 같이 가야 될 세상으로 돼버린 겁니다. 한민수 대변인. 네. 이게 참 묘하죠, 지금 상황이. 몇 년 지났으니까요. 또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봤어요. 김성태 전 의원은 며칠 사이에 바뀌었으니까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며칠이나 하루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바뀐 게. 그런데 다만 보면은 저는 어제도 물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 한 명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예. 국고보조금 문제랄지 나중에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그 기호를 받는 문제랄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어떤 정치적 상식으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예. 어제 이제 무소속 여성 의원 두 분이 언론에 좀 거론이 됐는데 거론이 됐어요 지금요. 근데 두 분이 뭐 한 분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분, 예. 한 분은 민주당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가신 분인데 그 화면 좀 볼까요? 정리된 게 좀 있습니다. 여기 다 지금 세 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화면에. 저는 가급적 저 두 분의 이름을 거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나옵니다 좀 지금. 논란들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무리 뭐 의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뭐 재정적 문제가 있더라도 저 두 분을 저는 신당이 개혁신당으로 그 이름으로 발족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예. 5석 만들겠다고 저런 분들한테 영입제의를 했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서른 의원이 나왔어요. 예. 서른 의원은 누가 봐도 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가까운 사이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데 서른 의원은 또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공간이라는 평가를 보고 내가 하위에 들어가면 생각해보겠다. 그러면 저는 공천을 일단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일단 서른 의원 개인의 판단도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이 당적을 민주당이라는 본인을 키워준 정당을 떠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철학이나 가치나 이것보다는 본인의 공천 여부, 평가, 평가를 그동안 의정활동 잘했으면 잘 받겠죠. 못했으면 못 받는 거고요. 예.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혁신당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이라는 게 지금 국민들로부터 양당에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 못마땅한 분들을 끌어들이겠다. 새 정치를 하면서 개혁적으로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영입을 하겠다고 하면은 개혁신당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마구잡이라니요 지금 약간 이렇게 뭐라고 반발할 수도 제가 있겠는데요. 조금 바꿔서 그냥 무작위로 뭐 그거나 그거 아닙니까 표현이? 이렇게 하면은 저는 좀 전에 이렇게 몇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좀 화를 내거나 탈당을 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당의 상징색 하나까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다고 막 의원들 본인들과 어떤 가치나 철학 전혀 관계없이 일단 모아놓는다고 하는 게 저는 국민들 볼 때 개혁신당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건 윤석 대변인 뭐 옆에 경쟁 정당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앞서서 이 이른바 민주당의 탈당파 4인방 의원이 계셨잖아요. 그중에 3분은 탈당을 했지만 한 분이 남았어요. 윤영찬 의원이죠. 혹시 윤영찬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 공천이 여의치 않다면은 개혁신당의 영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는 충분히 영입 대상은 되겠는데. 근데 본인이 탈당을 안 한다고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또 영입 대상이 된다는 건 이건 뭘까요 그러면은? 뭐 아직은 모릅니다만. 제가 보는 상황에서 이수진 비례의원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윤영찬 의원이. 그래서 또 그분도 공천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에서 탈당하려다가 30분 전에 철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판에 그랬다고 그랬죠. 예. 그렇다면은 공천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또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의석수를 늘려놔야 되기 때문에 윤영찬 의원도 아마 개혁신당에서는 눈여겨보는 인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의석수가 지금은 이 개혁신당이 4석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5석, 6석 정도가 돼서 그 정도만 숫자가 몇 개만 늘어나도 이 선거 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지원금을. 그 지원금 액수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으로 확 달라진다 그래요, 지금요. 예. 김성환 평론가. 윤영찬 의원은 탈당 안 할 거예요. 안 한다. 네, 이건 뭐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영찬 의원이 탈당하지 않았던 가장 큰 배경에는 친문계들이 다 잡았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통음하면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잡혔다고 하는 게 뭐 다른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빼고 그게 이유였어요. 겉으로 내세우는. 근데 만약에 탈당해버리잖아요. 그럼 친문계가 명분이 사라져요. 와르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또 통음하면서 붙잡을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이건 모릅니다만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살짝 질문 좀 드려봤어요. 두 분이 전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보태면요. 서른 의원은
당에서 컷오프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계속 의정 활동하기 쉽지 않다고 본인 아마 생각할 겁니다. 대변인께서 말씀 못하시는 솔직한 얘기를 제가 대신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당리에 아까 국공합작 얘기했잖아요. 예.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도 손잡는데 지금 누구랑 뭐 못 잡겠냐 이제 이런 건데요. 배가 너무 고파요. 일단은 좀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얘기할 거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색 당명을 죽어도 포기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색 당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 그거를 지킨다고 하는 그 명분마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지자들한테도 그거는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지지자들이 이거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합니까? 그래도 당명하고 당색은 지켰잖냐. 예. 개혁신당이 흡수한 거야 사실은. 이 명분을 쥐고 가야지 되는 건데 그것마저 만약에 버린다 그러면 이게 지지층이 확 떠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뭐가 이게 해석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렇게 이 패널 분들의 말씀들이 조금씩 좀 결이 다른 거는 그 당사자들, 그 주인공들은 고민이 많다는 뜻일 수도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